자,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자, 지난번에 프랑스어 문법 제목이 뭐였죠? 연습, 문법 연습. 제가 가져왔는데 프랑스어 문법 연습 중급이라고 해놓고 이 강의를 시작을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재는 동일한 교재인데 exercice de grammaire. 그래서 총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8장 이렇게 나눠가지고 제가 여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해서 1, 2 강의로 짰는데 그 지난 강의 때 과거 시제를 조금 많이 하다 보니까 두 번에 걸쳐서 하다 보니까 7장 관계사까지 밖에 못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하는데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앞부분의 문법이 특히 중요하고 시제, 그다음에 부정문, 의문문 이런 게 중요하고 우리가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후반부는 좀 사소한 것들, 좀 작은 것들인데 혹은 잘 쓰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나름 뭐 문학 텍스트랄지 그다음에 특히 이제 장문 같은 거 할 때 좀 이렇게 우리한테 없는 표현이 프랑스에 있어서 잘 안 되는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래서 나름 뒤에도 공부할 게 많으니까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는 또 새로 시작하는 강의의 느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강의 개요를 좀 더 적어왔어요. 그래서 교재는 이제 이걸 쓰지만 제가 PPT를 통해서 그 일부를 가져오기도 하고 제가 조금 더 덧입히기도 하면서 주요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나갈 건데 첫 번째는 제가 이제 강의하는 방식이 프랑스어의 주요한 문법 사항을 자, 정확하고 자세하게 제가 설명할 겁니다. 대충이 아니라 정확하게. 그래서 문법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본문 안에 나와 있는 예문도 제시하고 이제 exercice에서 우리가 연습 문제도 좀 풀지만 이제 시간 관계상 다 하지 못하고 이제 몇 가지만 발제를 해왔고 여러분 각자가 나중에 이제 더 이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예문을 먼저 읽고 그 예문을 나름 이제 학습하면서 가로 넣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똑같은 문형을 다시 변형시켜서 내가 작문을 하는 거. 그래서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고 좀 진지하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작문 연습을 해야지 뭔가 그 프랑스어의 어떤 좀 모범이 되는 문장 이런 것들로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하듯 작문하지 말 것, 금물이다. 자, 이게 이제 생각보다 쉽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국어로 사고를 하기 때문에 프랑스어로 자꾸 번역을 하게 되죠. 저 또한 뭐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런데 특히 이제 초급 혹은 중급에서 불어를 배울 때는 한국어로 사고하면 안 된다 라는 것을 철칙으로 그래서 번역하다 보면 이제 약간 어색한 프랑스어가 되게 되죠. 그래서 한국어는 우리가 이제 성인 수준이고 프랑스어는 이 유아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많겠지만 내가 어린아이로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 강의 때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쉬운 문장 위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문까지 연습을 하는 걸 중심으로 하고 자, 같은 얘기인데 프랑스인들이 쓰는 문장 혹은 그 문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일단 약간 뺏기는 느낌으로 비속어의 느낌이지만 베끼는 게 중요합니다. 훔쳐와야 되죠. 그런데 요소들 몇몇만 바꿔가지고 계속 단어를 갈아서 교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연습이 되느냐? 문형이 딱 나한테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외국어가 어려운 것은 어휘가 아닙니다. 단어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사전 찾으면 되니까. 어려운 거는 문형이죠. 문형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이걸 어떻게 조합할 것이냐. 그래서 프랑스인들도 작가마다 다르고 사람이 말할 때마다 문장을 좀 변형을 주게 되죠. 그게 이제 익숙해지는 게 사실은 이제 불어를 진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연습을 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할 것과 더불어서 앞으로 쭉 할 것들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늘 할 건데 지난번에 원래 이제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제가 두 개를 엮었어요. 하나로. 자, 우선은 les adjectifs indéfinis, les pronoms 다 띄워놓고 indéfinis. 자, 이게 뭐냐? 부정형용사라고 하는데 부정형용사 좀 낯선 용어인데 indéfinis. 그러니까 우리가 형용사는 다 알죠. 아름다운, 뭐 키가 큰, 빨간 이런 거 다 아는데 프랑스어에서 좀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이 그런 어떤 구체적인 형용사가 아니라 묘사하는 형용사가 아니라 뭐 여러, 어떤, 모든 이런 거죠. 굉장히 많이 쓰죠.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뭐 모든 세상의 모든 아침이 갑자기 떠오르는데 뭐 뚜레 마텐 듀몽 이런 것도 있는데 모든 여러 각각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은 정확하게 뭐를 특정하기보다는 대충 그런데 앞에서 체한 앞에서 자주 쓰이죠. 그래서 그런 연습을 좀 많이 해볼 것이고 그것이 이제 대명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형용사로도 쓰이고 대명사로도 쓰이는 거. 그래서 뒤에 les pronoms indéfini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요게 중요합니다. indéfinis. 그러니까 특정하지 않고 약간 부정, 그러니까 정하지 않았다인 건데 정하지 않는 말들이 더 많이 쓰인다 이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도 좀 막연하게 말하는 게 많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달해 있고 프랑스에는 그 다음에 이어서 l'adjectif qualificatif. 자, 이걸 이제 번역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qualité죠. qualité. 퀄리티라고 하는 그래서 품질 형용사일 수도 있지만 그냥 수사 형용사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모든 형용사는 다 거의 qualificative예요. 그래서 뭐 책이 비싸다, 싸다, 그녀가 아름답다, 뭐 아름답지 않다, 뭐 이런 것들은 뭔가 품질을 묘사하는 거죠. 이런 것은 대부분이 이제 형용사가 많기 때문에 자 이거는 약간 소개만 하면서 이제 이거는 마르고 닳도록 연습을 해야 되니까 조금 다 연습은 못하고 그냥 그 예시만 좀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는 le conditionnel présent 이래서 조건법입니다. 만일 뭐뭐 한다라면 뭐뭐 한다 뭐 이런 거 있죠. 영어의 if인데 프랑스는 si 이런 건데 단순히 이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화자가 말하는 화법에 있어서 어떻게 조건법을 쓰는가. 자, 이것도 나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장문보다는 예문을 제가 좀 많이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소설이나 뭐 이런 에세이에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죠. 자, 이거 수사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접속법. 자, 이것도 진짜 중요합니다. subjonctif présent. 그러니까 프랑스어의 특성 중에 이제 직설법과 접속법이 있죠. 접속법은 이제 그때 가서 다 자세히 얘기를 하겠지만 복문 형태를 가지지만 앞에 주절의 동사 때문에 뒤에 있는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랑스어에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지가 않기 때문에 잘 안 쓰여집니다. 활용도가 이제 프랑스에서는 높은데 우리에게는 좀 익숙지가 않아서 3강에서는 아주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수동태 그 다음에 이제 제공디프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동명사라고도 하는데 뭔가 동사인데 약간 그 표현을 형태를 바꿔가지고 더 생생하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시간과 관련된 여러 표현들 있죠. 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프랑스는 시제, 시간 이런 게 발달해 있어서 시간을 막 판별하고 구분하고 뭐 조형적으로 막 띄워서 그 수많은 묘사들이 너무나 많죠. 갑자기 질릴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 연습하고 그 다음에 간접화법. 간접화법은 이제 소설 같은 데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헐라시옹 로지크에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여러 그 접속사 장치들 있죠. 그래서 뭐 인과관계도 되고 파생관계도 되고 양보구문도 되고 그래서 사실은 이 8강에 해당하는 마지막 부분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 다음에 번역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하지 못하면 문장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PPT를 나름 이렇게 제가 한 건 아니고 나름 좀 신경을 써서 자, 일단 형용사의 개념을 좀 잡아보겠는데 또탈리테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성이죠.
그러니까 다 가져오는 거. 그 이제 모든 온갖 뭐 갖가지 우리 한국어로는 모든이란 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세상 이런 게 아니라 온 세상도 있고 전 세상도 있고 갖가지 세상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좀 여러 종류가 있죠. 그래서 번역할 때도 좀 단어를 바꿔주면 좋은데 대부분은 그냥 모든 이런 식으로 많이 되는 게 바로 불어의 뚜죠. 뚜와 뚜뚜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 뒤에 명사가 나오면 그 명사의 성에 따라서 이제 그 뭐죠? 을을 붙여줘서 이제 맞춰주는 거죠. 형용사는 자 제가 조금 필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초반이니까 자 뭐냐 강조를 하고 싶어서 자 명사가 있죠. 명사 그 다음에 형용사 이렇게 A로 쓰겠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말은 그냥 뭐 매일 아름다운 그녀 아름다운 나가 아름다운 그냥 명사 앞에 수식만 하면 끝나는데 프랑스 말은 뭐가 어렵느냐? 위치하고 주로 앞에서 붙는 게 아니라 뒤에서 붙죠. 이렇게 뒤에서 붙는 게 대부분이고 너무나 이제 자주 통용되는 것들은 앞에서도 붙이죠. 그래서 요거의 수는 한 뭐 10%라면 이쪽이 거의 90%. 뭐 이거 제가 다 수량화를 안 해봐서 정확하지는 모르겠지만 압도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원칙은 뒤에서 수식하는 거. 그래서 하나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프랑스 말은 이게 먼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장식적인 것이 계속 이렇게 붙는 거죠. 붙는데 문제는 이제 우리말과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 뒤에서 수식한다는 게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뒤에서 수식하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불어를 읽을 때는 이게 편해요. 왜냐하면 정보가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영리하고 착하고 매력적이고 이렇게 붙어서 정보가 붙으면 되니까. 그런데 우리말은 이거 만약에 번역하면은 영리하고 착하고 뭐뭐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은데 이게 너무 많아지면 좀 뜸이 길다고 해야 되나? 빨리빨리 말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조금 이제 지루해집니다. 문장이. 그래서 번역할 때는 얘를 좀 해체시키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 특성이 있다. 우리말은 절대로 명사 뒤에서 형용사가 오지 않죠. 우리는 무조건 앞에서, 프랑스는 뒤에서. 앞뒤가 다르다는 거. 그거 기억을 해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수일치, es. 그래서 명사는 일종의 체언이죠. 체언. 그래서 사람 몸뚱이라면 형용사는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인데 그림자처럼 항상 같이 다녀요. 실과 바늘이 아니라 그림자. 저의 그림자가 지금 안 보이네요. 어두워서. 항상 같이 다녀요. 그러니까 얘와 동일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여성이면 얘도 을을 붙이고 만약에 복수면 s를 붙이고 남성이면 이제 그들 그냥 안 하면 되고. 그래서 이거를 자주 잊어버려요. 저는 지금도 최근에 이제 메일을 좀 많이 하는데 프랑스 친구들과 함께 소식이 많이 와서 안부를 묻는 요즘 이제 힘든 서울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안부를 묻는데 이게 쓰다 보면은 이게 순간순간 빼먹어요. 이거 일치를 안 하는 거죠. 그러나 프랑스인들은 절대 안 틀린다.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자꾸 틀리는 거. 요거를 연습을 많이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형용사를 먼저 얘기를 해보고 싶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 뒤에 뚜와 뚜뚜는 단수형입니다. 단수형. 남성, 여성.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복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뒤에 명사가 복수면 앞에는 TOUS, S를 씁니다. 복수니까. 여성이면 뚜뚜. 자, 이 뚜는 형용사일 때는 뚜로 발음합니다. S를 발음하지 않죠. 그런데 대명사로 쓰이면 뚜스로 발음합니다. 그래서 뚜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이 쓰기 때문에 조금 예문을 더 많이 만나보긴 해야 됩니다. 뭐 어렵진 않지만 활용도가 높다. 그리고 반드시 모든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그냥 강조할 때 너무 뭐 해 뭐 이럴 때도 뚜를 자꾸 쓰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뚜하는 의미가 약간은 다른데 그래도 토탈리테 안에 분류되어 있는 것 중에 뭐가 있느냐? 샤크. 샤크는 이제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각각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중에서 한 명 한 명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반 안에 교실 안에 뭐 10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러면 tous les élèves 이렇게 되는데 만일에 한 명 한 명 세면 chaque élève죠. 그렇지만 하나하나 다 세는 거니까 이 토탈리티 안으로 이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이런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 샤크를 자꾸 써보는 게 이제 중요할 겁니다만 일단은 이렇게 도식화를 해놓고 자 괜찮고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자, j'ai fait du sport. 나는 운동을 했다. 스포츠를 했다도 되지만 운동을 했다. toute la journée. 하루 종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journée 여성형이면 앞에 toutes로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journée 수식하는 형용사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tu connais tous les joueurs de toutes les équipes 이래죠. 자, 모든 팀들이죠. toutes les équipes. équipe는 어떤 경기하는 팀을 의미하는데 여성형입니다. 그리고 복수니까 toutes 로 받는 거죠. 그 팀에 또 한 명 한 명 선수들이 있죠. tous les joueurs 할 때는 TOUS를 쓰죠. 그래서 그 모든 팀의 모든 선수를 너 다 알아?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chaque joueur 한 명 한 명 각각의 선수를 다 알아? 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지금 이 안화에 사고를 당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손흥민에게 뛰거네? 손흥민이 무슨 팀이죠? 그 뚜뚜레주야가도 뚜뚜레제기 유럽 리그의 모든 그 팀의 선수를 다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다 아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손흥민도. 아니면 샤크주에 한 번 더 강조해서 한 명 한 명 다 각 개개 선수를 다 알아?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자, 별 문제 없는데 우리 현님이 요걸 활용해가지고 이 스포크 대신에 뭐 하나만 살짝 바꿔줘서 하나 한번 해볼까요? 하루 종일 뭐 하셨어요? 오늘 공부했나요? 오늘은 어제부터 너무 피곤해가지고 J'ai rien fait. J'ai rien fait toute la journé네요. 자, 해보세요. 제 희영 때 클라즈구나. 네, 좋아요. 그 다음에 또, 자, 제가 한번, 잠깐만요. 이제 예문을 한번 써서. J'ai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면은 rien fait. toute la journée. 이렇게 쓰면 되죠. toute la journé는 그냥 외우면 너무 되고. 자, 우리 현님이 그 한국에서 유명한 빵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한번 예문을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유명한 빵집 파리바게뜨 말고 주세 주시 오, 아, 빵집 이름으로 그냥 했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도 되고, 그럼 요거를 그대로 살리면 주스 잘레 툴레주 오 툴레주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뚜쇼인데, 자, 제가 이게 좀 안 보이는데 여기다 쓰겠습니다. 원래는 자 그냥 하겠습니다. 뭐,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뚜레주르라고 발음 어떻게 쓰죠? 뚜레주르 이게 이제 한글 표기는 뚜레주르인데 프랑스 말로는 뚜레주 이렇게 돼야 되죠. 뚜레주. 지금 장문은 나는 뚜레주에 갔다 이렇게 했지만 이거의 원래 의미는 어떤 의미인지 혹시 아세요? 해석하면 응? 매일매일입니다. 뚜주와는 또 달라요. 항상이 아니라 뚜주고는 레가 빠져있죠. 그러니까 레를 집어넣으면 하루 오늘이 만약에 오늘이 며칠인지 잊어버렸어요. 오늘 며칠이죠? 4일이요. 4일 그러면 네, 5일 6일 이렇게 되면은 얘를 다 세면은 뚜레주호가 되죠. 그래서
날마다 날마다 매일매일인데 사실은 이게 어디서 파생되느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먹을 게 생기는 게 중요하죠. 그런 의미로 좀 성경적인 구문에서 왔다고 합니다. 뚫레주가.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굶지 않게 먹게 해주시고 이런 느낌. 그래서 감사한 거죠. 그리고 뚫레주 매일같이 해는 뜨죠. 매일같이 새는 노래하고. 그런데 이 일상이 딱 무너지면 이 뚫레주가 오지 않는 거죠. 자, 갑자기 또 심각해졌어요. 저렇게 이제 하시면 됩니다.